네, 안녕하세요. 푸딩맨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린 계좌 푸는 법. 이게 우리가 가장 고민인 게 뭐예요? 현재 종목이 물려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못하겠어요. 공부가 돼 있는데 시드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제가 매수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공부는 꾸준하게 계속 중간중간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일단 몰린 계좌부터 먼저 풀어서 우리의 시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살펴볼 건데 1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일단 손절한다. 그 대신에 바로 손절하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을 경우에 손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올라갔다가요. 계단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리는 곳은 가장 어디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올까요?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곳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물렸다. 이 부분에서 물렸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점에 있는 부분들을 바로 손절해 버려야 되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인데 그러면 가로 손절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올라왔을 때 손절해 주는 게 좋아요. 보통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하고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 주고 내려왔다가 그러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에 와서 이제 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을 때 털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덜 손절을 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고점에 있는 건 다 털라고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기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안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고점에서 물린 거는. 어쨌든 빠르게 일단 손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서 물리고 나서 여기서 막 물을 타요. 조금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제 물 타면 빠져나올 수 있겠지. 아니면 보통 이렇게 물 타요. 이렇게 물 타요. 그렇게 되면 못 나와요. 왜냐하면 더 계속 내려가요. 우하형 쪽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확률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운 좋게 여기에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풀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미지수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반드시 고점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일단 털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일단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점에 있는 거 다 털었더니 마이너스 1000만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일단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시드로 이제 시드가 일단 생겼죠. 근데 신규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가 공부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종목을 산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또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저점에 물리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규 종목은 사지 마시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의 이제 시드로 저점에 있는 종목에 물을 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신규 종목을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할게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손절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능 기업이라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고점 찍고요.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형태. 그러다가 이제 삼각수렴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슈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라인에서 물렸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물렸다. 이런 고점에서 물렸다. 그러면 바로 털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인데 바로 털어주는 게 내려가는 쪽에서 털어주는 게 아니라 올라왔을 시에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털어줘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절을 덜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린 거죠. 그럼 1번은 됐어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1000만원 정도 났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고점에 있는 종목의 시드로 저점에 있는 종목을 물을 타준다. 예를 들어서 저점에 있는 종목은 여기에서 지금 내가 물린 게 아니라 보통 한 이 정도에서 물렸겠죠. 아니면 뭐 이 정도에서 물렸겠죠. 그럼 이건 내가 저점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린 게 어디에서 물렸냐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물렸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언제 물을 타주는 게 좋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갈 때 물을 타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 타준다?
그 박스를 넘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를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박스를 넘길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내가 만약에 물린 부분은 한 이 정도에서 물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정도에서 이거는 고점이 아니라 그래도 단기적인 고점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점이에요. 근데 만약 이쪽에서 물렸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물을 어디서 타주느냐, 일단 1번 이렇게 박스를 넘길 때 일단 1번 박스가 이렇게 되죠. 제가 박스를 알려드렸으니까 박스를 보는 방법은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 한번 물을 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못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낮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저점을 표시해 가지고 추세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내가 물을 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말 그대로 박스를 넘길 때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물을 타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1번 이게 확정 매수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하나는 예측 매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확정 매수는 말이 무엇이냐면 돈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측 매수는 뭐냐면 지지할 걸로 보이고 예측을 한 다음에 들어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박스를 넘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을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박스가 진화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확정 매수인 거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측 매수는 무엇이냐면 여기를 예측을 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이 여기서 물렸다. 아까 여기서 물렸죠. 근데 여기를 지지할 걸로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확정 매수로 들어갈 거면 사실 좀 비싸게 들어가는 거죠. 평단이 내가 물을 타더라도 말 그대로 조금 평단을 높일 수밖에 없죠. 예측 매수보다. 근데 예측 매수는 내가 사실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는데 제 생각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예측 매수로 5대5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여기서 물렸고 여기서 물린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한 번 물을 타고 한 번 더 물을 타는 거죠. 이렇게 5대5로. 이게 가장 좋아요. 사실 내가 만약에 박스권을 넘길 때 매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의 안정성은 있으나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솔직히 고점이 잡힐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게만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매수와 내가 예측 매수로 이제 만약에 물을 탄다고 하면 예측 매수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계좌를 풀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 신규 종목은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좌를 풀 동안에 반드시 자기만의 기준 매매를 성립을 시켜놔야 시드를 풀더라도 그걸로 이제 신규 종목을 사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그 동안에 내가 이 두 개를 못 해놓는다고 하면 절대 그 이후에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종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시드가 예를 들어서 많이 탄 것도 있지만 시드가 적은 것도 있겠죠. 비중성이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고점에 있는 거는 먼저 털어버려요. 고점에 있는 거 어떻게 한다? 털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일단은 털어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생겼다고 칠게요. 그럼 그 돈으로 어떻게 하느냐? 물을 타주는 거예요. 비슷한 시드로 이런 식으로 물을 타줘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그 수급적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죠. 외인 뭐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해서 역배율로 가고 있는 종목을 내가 지금 매수하는 거겠죠. 물을 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내가 본전으로 나오겠어요? 본전으로 절대 안 나와요. 한 1, 2만원이라도 뭐 3, 4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벌고 나오겠죠. 번 돈으로 이 돈을 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뭐 똔똔이네. 이렇게 똔똔이란다. 같은 이렇게 비슷한 마이너스 1000만원이 뭐 1000만 이렇게 뭐 영원으로 되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떨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죠. 그 대신 어쨌든 그 사이에 절대 신규 종목 안 사셔야 되고
계좌를 풀 동안에 반드시 자기만의 기준 매매를 성립하셔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제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일요일마다 제가 정규 방송을 하니까요. 그때 8시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